시선이라고? 시선이라고요? 아 CD. 아, 딘딘딘딘. 도나. 와. 노래 보고 있었네. 제가 여러분들 인스타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갑자기? 그럼요. 왜요? 오늘의 주제가 관련이 있거든요. 아, 팔로우 해달라는 건 아니죠? 뭐요? 저는 인스타가 없습니다. 아, 저는 뭐 슈카 형 개인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내가 댓글을 달았는데 너무 빨라서 제가 바로 사라지던데요? 길게 달아주세요. 아 길게 달아주세요. 너무 아, 많아요 속도가 사람이. 이렇게 프르르 올라가? 장난 아니야. 어. 진짜 몇 줄 많아. 안 되니까. 제가 봤을 때 봤는데 답글을 안 단 것 같은데요? 이렇게 봤는데 아 설마. 형님. 날카로운데. 여러분 인스타그램 많이 하죠? 네. 인스타 사진 뭘로 찍습니까? 보다. 어플이요. 어플로 찍죠? 네. 딘딘은 인스타 사진 뭘로 찍어요? 전 어플. 어플 다 너무 어플로 많이 찍죠. 쓰잖아요. 그거 나 많이 안 써. 엄청 쓰잖아요. 많이 안 써. 저는 기본 카메라로 찍습니다. 제발 어플 좀 써. 무슨 자신감이야. 제가 그만하려고 그랬어요. 제발 써주세요. 아니, 카메라 잘 나와요 요즘에. 방금 전에 카메라 사용한다 그랬는데 그게 네. 진짜 카메라예요? 스마트폰에 달린 카메라예요? 스마트폰에 달린 카메라죠. 스마트폰에 달린 카메라죠. 요즘에 우리 얘기할 때는 카메라라 그러면 어느 순간에 스마트폰에 달린 카메라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부르네 생각해보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시장 중에 하나가 그렇죠. 소니, 뭐 니콘, 캐논. 캐논 어떻게 됐을까? 일단 소니는 영화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저 알아요. 맞아요. 소니 픽처스. 모든 카메라 회사가 유튜브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대요. 유튜버라고 표현하면 좀 약간 오류가 있고 응. 우리가 흔히 뭐 브이로그도 찍고 맞아요, 맞아요. 이제 뭐 찍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의원이 말했던 그런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얼핏 생각하기에 카메라 업계가 완전히 폭락을 했으니까 그 안에 있던 기업들도 망했겠다. 정말 안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생각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죠. 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죠. 전체 시장이 뭐 커진다고까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유지가 되고 있죠. 네네네. 여기서 한 발을 더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뛰어든 미래 시장이라고 얘기되는 시장이 생각하지 않는 이곳에서 열렸어요.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딜까? 어딜까? 어딘가요? 자, 방금 전에 말했듯이 폰카에 밀렸기 때문에 국내 카메라 시장은 어떻게 됐다? 매년 20%씩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뚝뚝 떨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 201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찍으면 바로 찍히는 예전에 이거 굉장히 열풍이었잖아요. 맞아. 전부 다 디카 하나씩은 들고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런 디카가 있고 그 중간에 열린 시장이 있었는데 DSLR 가운데 있는 DSLR 시장이 열리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미러가 빠진 게 미러리스 카메라라는 게 등장을 해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가 활성화되면서 이 많은 지금 얘기했던 4가지 정도의 카메라 종류 중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분야가 어딜까요?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 맞습니다.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 우리 똑딱이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어요. 날라갔지. 이 시장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DSLR과 미러리스의 차이를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림을 보면은 둘 다 이미지 센서라는 게 있는데 DSLR은 당연히 싱글 렌즈가 들어가 있죠. 안에 미러가 있어요. 그래서 DSLR이에요. 안에 미러가 있다. 미러리스는 당연히 미러가 리스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없구나. 미러 구조, 그 구조물을 뺀 겁니다. 센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러리스 카메라가 더 좀 작고 무게도 가볍고 뭔가 좀 간단하겠죠. 자, 여기를 왜 길게 들었냐? 전체 100% 중에 우리 디지털 컴팩트 카메라가 원래 과반수 50% 이상을 디카가 차지했었는데 이 비중이 확 무너집니다. DSLR과 미러리스 이 카메라들 시장이 전체 카메라 시장의 80%를 넘어가요. 이게 80%를 넘어갔단 말은 얘네가 커졌다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디카가 사라졌다 거의. 사실상 무너진 거죠. 디카 시장이 무너지면서 얘네 비중이 올라가는데 DSLR 시장에서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DSLR 시장의 절대 강자 2010년도 초반에 절대 강자가 캐논과 니콘이었어요. 둘이 합치면 거의 80-90%의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일본 기업이었던 소니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야. 자기도 뛰어들고 싶어서 그쵸. DSLR. 소니가 DSLR 시장에 들어갔다가 재미를 못 봐요. 타격을 받아요. 그럼 아예 이거 철수를 했냐? 철수를 하지 않고 소니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미러리스 카메라로 방향을 바꿉니다. 제 이미지 센서라는 건 앞에 있는 좀 어려운 말이니까 잠깐 설명을 해보면은 빛이 들어오잖아요. 이 네.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굉장히 예민한 센서네요. 저 카메라 안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사실상 카메라의 어떤 퀄리티를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미지 센서를 강화시킨 미러리스 시장에 뛰어들어서 시장 점유율이 신문 기사를 보시면 와우. 소니가 뭐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미러리스 시장의 강자로 떠올라요. 후발주자인데 거의 한 분야를 다 먹었네요. 일단 그 분야에서 성공을 거뒀죠. 자, 근데 이 미러리스 시장을 사실 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답! 뭐죠? 유튜버. 아닙니다. 1인 크리에이터. 저도 하나 사긴 했는데. 아니야. 슈퍼 카메라인가요? 저도 아니야. 하나 사게 됐는데 비슷하죠. 우리들이 먹여 살렸어요, 미러리스 카메라. 왜냐하면 요즘에 1인 카메라 찍는 게 그쵸. 대세니까. 가벼워야 돼요, 무조건. 공부도 해야 돼요, 카메라 찍는데. 미러리스 카메라가 상당히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살린 디카 시장, 우리가 살린 미러리스 시장이 되면서 미러리스 시장이 커지는데 자, 여기서 새로운 시장이 열립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더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반도체 시장을 이해해야 돼요. 반도체? 반도체? 갑자기 또 반도체? 갑자기 반도체? 아까 전에 얘기했던 DSLR에서 미러리스 카메라를 바꿀 때 안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이미지 센서. 이미지 센서. 우리가 이미지 센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반도체예요. 반도체 하면 그냥 컴퓨터에 있는 요만한 부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반도체라고. 반도체 빠지는 있어요? 데가 없네요. 아, 알지. 바보 아니잖아. 이거. 아무 아니잖아래.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서운한 말투였어. 아니, 진짜. 더 아이, 알아. 그래도 아나운서인데. 아 그래도 웃기다. 알아, 그 정도는. 모든 전자기기에 반도체가 들어가잖아. 들어가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이미지 센서에 들어가는 반도체 시장이 왠지 커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거의 이미 다 장악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얘기를 이제 곧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 있는 게 삼성전자의 분기별 사업별 영업이익입니다. 뭔가 물결이 보이죠, 이렇게. 네. 보시면 2010년대에 올라갔다가 좀 내려갔다가 한 16년, 17년에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모습을 보여요. 처음에 2010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스마트폰 시장이 빵 터지면서 같이 터진 게 당연히 반도체겠죠. 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스마트폰 이제 출하량이 조금씩 증가량이 그렇게 막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죠. 전부 다 있게 되면서 또 약간 줄어요. 그러다가 2016년, 17년에는 이번에 뭐가 터지냐면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클라우드 시장 같은 서버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또 들어가. 확 올라가면서 삼성전자가 막 한 분기에 뭐 10몇 조를 버는, 15조를 버는. 이래서 삼성 하는구나. 이래서 제가 못 파는 겁니다. 주진님 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 그럼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반도체에 관심이 있으니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이클, 다음 웨이브가 뭘까? 잘 생각해 보면 자율자동차에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미지 센서가 몇 개가 들어갈까요? 엄청 많이 들어가요. 한 개는 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자, 요즘에 나오는 스마트폰 카메라 몇 개 달려 세 있어요? 개. 다음 거에 4개 달려 있다는데? 다음에 어. 너무 심한데요? 환 공포증 있는 사람은 참 카메라 쳐다보지도 못하겠어. 세 개도 약간 무서워요. 다음에 4개 나온대. 자,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 그랬을 때 이미지 센서가 많이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엄청 많이 쓰이죠. 엄청 많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이미지 센서 요 시장을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시장을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미래 산업에 이게 왠지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거. 그것도 바로 코앞에 닥쳐 있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중에 어떤 게 클까? 비메모리. 비메모리. 지금도 사실 시장이 훨씬 큽니다. 비메모리 시장이 거의 2배 이상 큰데 앞에 차트를 보시면은 2배 이상 크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최강국인데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최강이에요? 비중이 한 4%. 미국이 최강이고 4.1 정도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텔. 야 그럼 인텔에다 박아야겠네. 뭘 자꾸 박아요. 주식을. 훨씬 늘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떡합니까? 투자해야죠. 나 얼마 전에 삼성이 화성에다 공장 크게 세웠다고 들었는데 그게 혹시 정확하게 들으십니까? 그럼 삼성전자에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얘기를 드리면은 오케이. 뭘 투자하지라. 오, 삼성 지금 말안 입장에서 해줘? 재미없잖아요. 시청률 올리려고. 이 시청률 도둑. 이 시청률 도둑. 방송생이. 아유. 자, 삼성 입장에서는 반도체 메모리만 지금 1등이니까 뭐라고 요즘에 큰 소리로 얘기를 하고 신문에 많이 나오는 게 비메모리 쪽에 130조 넘는 돈을 갖다가
붙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비메모리 쪽은 뭐 크게 얘기하면은 설계에서부터 제조까지 한 번에 하는 기업들이 있지만은 파운드리라고 어떤 설계를 해서 누가 주면은 그거를 생산만 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파운드리가 뭔가요? 예를 들면은 제가 설계를 해요. 근데 나는 공장이 없어. 공장을 하려니까 돈만 많이 들어. 난 설계를 한다면 야 이거 이렇게 만들어 줘 하고 주는 거죠. 그러면 윤상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크고 제조 기술은 메모리 하면서 워낙에 발달했기 때문에 파운드리의 강자긴 한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거를 설계를 해서 주는 게 누구예요? 미국? 애플, 화웨이 뭐 이런 데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삼성에. 적. 고객사죠. 그러니까 이 경쟁자 입장에서는 나의 경쟁자한테 내 물량, 어떻게 보면 나의 영업 비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 그 어떤 칩의 내용이잖아요. 그거를 주고 만들어 달라고 하기가 부담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는 쉽지 않고 비메모리에서 어쨌건 투자는 하고 성공은 해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눈앞에 바로 보이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하나 있었죠. 이미지 센서. 이미지 센서 시장이 그럼 얼마나 커질 걸 예상되냐? 자, 엄청 기사를 커지겠네. 보시면은 쭉쭉 올라가겠네. 쭉 커질 거라고는 기대라는 거죠. 무조건 비메모리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네요, 기업들은. 그렇죠. 삼성이네. 게다가 얼핏 생각하기엔 야 그럼 스마트폰에 있는 게 거기에만 수요가 있는 거냐?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는 이건 앞으로 빙산의 일각이다. 오, 이제 마지막 회에 이런 걸 알려주네. 마지막 제대로 된 회니까. 표창을. 아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아직 이 시장의 1등이 삼성은 아닙니다. 어디가 1등일까? 소니 소니가 엄청 높구나. 소니가 이 시장의 절반이에요. 왜 네. 절반일까? 아까 전에 소니가 DSLR을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미러리스. 미러리스 카메라를 갔어요. 미러리스 카메라 핵심 부품이 뭐예요? 이미지, 이미지 센서. 이미지 센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50%라는 이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으면 대박을 캔 거예요. 대박이네요. 2위는 삼성. 삼성전자. 아, 많이 올라왔다 그래도. 자 그렇다 보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누구를 잡아야겠어요? 소니. 소니를 잡아. 1등을 잡아야겠다. 그러고 보니까 삼성과 소니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그러니까 삼성 추격에 뭐 소니가 떤다. 이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입장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삼성과 소니 빅매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주의 입장인가요? 아, 주주의 아니면 입장이요? 뭐 아니요, 바람이죠. 자, 그럼 아래에 있는 게 삼성전자 관계자의 말이에요. 우리가 2030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도 1등을 하겠다. 이게 목표다. 하지만은 이미지 센서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아닌 현실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빨리 1위를 달성할 거다. 아, 소니 무섭겠다. 그럼 소니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소니의 장기 주가 그래프입니다. 저 중간에 빼족 올라온 거는 그 IT 버블 때, 닷컴 버블 때 올라간 거고 좀 살아남으면서 쭉 내려오고 거의 멸망의 길을 2000년대에서 2010년도까지 걷는데 누구한테 이렇게 밀렸어요? 삼성? 우리나라 전자기업 업체들한테 밀렸죠. 우리나라 시장이 밀리면서 소니가 사실은 거의 뭐 멸망의 나락으로 가다가 소니 피처스로 가고 뭔가 금융으로 가고 뮤직으로 가고 이러면서 그 그룹의 어떻게 체질을 바꾸는데 하나 마지막까지 안 놓고 있었던 게 이 카메라 시장과 이미지 센서 시장이에요. 이게 지금 돈을 벌어다 주거든요.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쭉쭉쭉 올라가요. 소니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더 올라가고 싶겠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아니 2000년대 초반에 우리랑 싸웠던 삼성이 요즘에 와서 또 한 판 하죠. 삼성이 이겼으면 좋겠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비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최일선의 싸움이 이미지 센서 시장이 되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산업이 이미지 센서가 미래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 하나 더 있잖아요. SK 하이닉스. 그래서 요즘에 SK 하이닉스도 역시 이미지 센서 R&D 센터를 11월 달이죠. 2011년 만들었어요. 일본 도쿄. 저게 심정의 저게 심해요. R&D 공장을 딱 좀 만들어. 빼오겠다는 뜻이겠죠? 영입하겠다. 아, 영입하겠다. 인재 영입. 인재 영입. 네.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도 이거를 따라잡기 위해서 혈전이 벌어집니다. 사실상 눈앞에 와 있는 전쟁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DSLR을 만들던 니콘, 캐논 뭐 이 회사들은 어떻게 됐을까? 아예 하이엔드 쪽으로 빠지지 않았어요? 카메라 시장은 역시 무너졌기 때문에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좋을 리는 없겠죠. 당연히 좋을 리는 없는데 생각보다 추락을 안 하고 조금씩 반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광학 기술이잖아요. 뭐 현미경 분야로 진출했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몸 안에 뭐 로봇을 넣어서 뭐를 한다며 그럼 보면서 해야 될 거야. 내시경 같은 거 넣을 때도 그 앞에 뭐가 달려있어? 카메라. 아, 렌즈. 이런 렌즈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기업들이 광학 기술로 렌즈 기술로 사실 변신을 하고 있어요.
신기하다. 또 그런 데도 쓰임이 있구나. 그래서 보시면은 카메라 시장이 무너져도 일본 렌즈 기업들의 매출은 10조 원이 늘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아까 전부터 얘기했던 하이엔드 카메라 그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저 카메라가 무슨 카메라인지 아십니까? 아, 라이카. 라이카. 거기 라이카죠. 라이카 진짜 비싼데? 라이카 진짜 비싸죠. 네. 라이카가 대표적인 카메라를 좀 안다는 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꿈의 카메라이지 하이엔드 카메라의 끝판왕급이잖아요. 진짜? 얘 지금 괜찮던데? 얘 생로랑이랑 이번에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나오고 라이카 이러던데? 시장 한국에서도 굉장히 커져서 이번에도 프로모션처럼 전시회 같은 것도 열고 했는데. 회장도 왔어요. 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휴대폰 카메라가 이렇게 득세를 하는데 라이카가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카 회장님이 뭐라고 딱 한마디를 했어요. 휴대폰 기술 발전이 디지털 카메라를 위협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 게 어허 이 사람들아 허허 이 사람들아 어허 참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알지도 못하면서 정확하게 써있죠. 일본 카메라 시장이나 위협받지. 와 그럼 뭐 DSLR 이런 거 한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뭐 똑딱이 뭐 이런 뭐 1, 20만 원 하는 시장이나 위협받지.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렌즈를 장인이 한 땀 한 땀 뜬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 카메라 전설 이름값의 힘이라고 오히려 생존을 한 독일의 라이카 카메라가 지금 100년 넘게 살고 있는 완전히 고가 브랜드로 전략을 바꿔서. 멋지다. 애플워치나 막 뭐 갤럭시 시계 같은 게 나오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진짜 이 스위스 정말 유명한 전설적인 시계들은 계속 살아남고 있는 그런 이유랑 비슷한 건가요? 오, 그게 다음 주제인데? 다음 주 끝 아니에요? 이번 주 이번 주 마지막인데 마지막 회잖아요. 자, 시즌 2에서 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즌 1을 같이 했어요. 네, 근데 어땠어요? 제가 여기 와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거에 아, 연예인도 볼 수 있고, 아, 여기 연예인 한 명밖에 없는데. 아나운서들도 볼 수 있고, 와 이렇게 많은 카메라들로 이렇게 고생하면서 찍는구나. 소감을 좀 한 줄로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즐거웠어요. 이 교과서적인 답변. 너무 재밌었어요. 재미없는 사람. 솔직히 말해서 그 슈카 형이 봐도 아직도 풀어야 될 썰이 너무 많잖아요. 아, 많죠. 스마트폰이 그쵸. 카메라를 없었는데 그럼 시계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네. 궁금하죠. 궁금한데? 네. 진짜 돈의 얘기는 풀어도 끝이 없어. 자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같이 엄지 손가락을 올리면 I will be back. 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괜찮은데? 좋습니다. 이거 뭐야? 자 여러분, 좋은데요? 슈카 형이 도너리 스쿨 외쳐요. 알겠습니다. 네. 도너리 스쿨 I'll be back. back.